안녕하세요. 기계 속 세상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 한번 깊이 파고들 준비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거대한 기계부터 아주 작은 장치까지 모든 것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숨은 영웅이죠. 바로 베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겉보기엔 작고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은 놀랍도록 정교한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기술 표준 문서도 있고, 또 학쟁북스 김남용 저자분의 전문 서적 내용, 그리고 NSK 같은 이런 주요 제조사의 상세 자료들, 심지어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에 9급 국가직 기계설계 문제랑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정보까지. 진짜 베어링의 거의 모든 걸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저희 탐구 목표는요. 이 풍부한 자료 속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보는 겁니다. 베어링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수많은 종류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구분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왜 올바른 베어링을 고르는 게 기계 성능이나 수명에 결정적일까? 이걸 명확하게 한번 파악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베어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베어링, 정확히 뭘 하는 부품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요. 회전하는 축, 그러니까 샤프트라고 하죠. 이걸 정확한 위치에 딱 고정시켜서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축이 아주 부드럽게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축 자체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힘,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지잖아요. 이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마찰 저항, 이걸 줄여서 에너지 손실도 막고 마모도 방지하고요. 그러니까 축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꽉 잡아주면서도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돌게 해준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역할입니다. 근데 자료에 보니까 저널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저널이요? 저널은 베어링하고 직접 딱 맞닿는 축의 특정 부분을 말해요. 보통은 축의 지름 방향, 그러니까 옆에서 오는 하중을 받는 부분을 가리키죠. 그래서 저널 베어링이라고 하면 이 저널 부분을 지지하는 베어링이다.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럼 축의 옆이 아니라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부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축 끝에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받는 경우요. 그건 특별히 피봇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하중은 또 다른 종류의 베어링이 담당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베어링 종류가 정말 많던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싶네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베어링을 나누는 가장 큰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방향의 힘, 그러니까 하중을 주로 받는가입니다. 이건 여러분 주신 거의 모든 자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축의 수직 방향, 즉 옆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 이걸 반경 방향 하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주로 견디면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디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전거 바퀴 축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옆에서 하중을 받잖아요. 네네. 그럼 축의 길이 방향으로 밀거나 당기는 힘은요? 네, 그런 축 방향 하중 또는 엑시얼 하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전문적으로 지지하는 건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예를 들면요? 회전하는 의자 밑바닥 같은 거요. 위아래로 누르는 힘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 기계에서는 옆에서도 누르고 또 축 방향으로도 미는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복합적인 하중을 함께 견뎌야 할 때가 많죠. 그럴 때는 테이퍼 롤러 베어링, 테이퍼드 롤러 베어링 같은 좀 특별한 설계의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이게 롤러랑 베어링 면이 약간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두 방향의 힘을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가 있죠. 테이퍼 롤러 베어링. 네, 실제로 주신 자료 중에 9급 공무원 기계설계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복합하중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베어링으로 테이퍼 롤러 베어링을 정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무에서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중 방향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분류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준은 어떻게 마찰을 줄이는가, 즉 접촉 방식입니다. 크게 미끄럼 베어링, 슬라이딩 베어링하고 구름 베어링, 롤링 베어링으로 나뉩니다. 미끄럼 베어링, 구름 베어링. 네, 미끄럼 베어링은 이름 그대로예요. 축, 전월하고 베어링 면 사이에 윤활 유막, 이걸 유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형성해서 그 위를 그냥 미끄러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유막의 압력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거고요. 오, 뭔가 스케이트 날이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구름 베어링은요? 구름 베어링은 축이랑 베어링 사이에 동그란 볼이나 아니면 원통형 롤러 같은 거, 이걸 구르는 요소, 전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넣어서 말 그대로 구르면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미끄럼 마찰 대신에 구름 마찰을 이용하니까 마찰이 훨씬 적죠. 효율도 높고요. 이야, 흥미롭네요. 그럼 두 방식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미끄럼 베어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막을 만드는 방식도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유막 형성 원리에 따라서 크게 동압, 다이내믹 프레셔하고 정압, 스태틱 프레셔 베어링으로 나뉩니다. 동압 베어링은 축이 회전하면서 스스로 유압을 발생시켜서 떠오르는 방식이고요. 정압 베어링은 외부 펌프로 미리 고압의 기름을 쏴줘서 축을 띄우는 방식이에요. 아, 정압은 미리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압 방식은 시작할 때부터 마찰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신 설비가 좀 복잡해지죠. 펌프 같은 게 필요하니까요. 그럼 구름 베어링하고 비교하면 미끄럼 베어링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 확진복스 자료에 비교표가 있던데 몇 가지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구름 베어링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마찰, 특히 시동시 마찰이 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구조는 단순해서 충격에는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큰 하중이나 복합 하중을 혼자서 단독으로 견디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속도는 고속보다는 저속 회전에 더 적합하고 대신 소음이나 진동은 적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윤활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재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재료들이 주로 쓰이나요? 맞습니다. 이게 유막 형성이 잘 되어 하고 마모에도 강해야 하고 열도 잘 빼줘야 하고 요구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대표적으로는 화이트 메탈, 특히 그중에서 베빈 메탈이라는 게 유명한데 자동차 인진 같은 데 쓰이고요. 인청동 같은 구리압금은 고속이나 고하중용으로 사용됩니다. 아,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베어링도 있더라고요. 오일리스 베어링 또는 오일라이트요. 미리 기름을 머금고 있다가 필요할 때 스며 나온다니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네, 그 비유 재미있네요. 필요할 때 기름땀을 흘리는 베어링. 맞아요. 다공성 금속,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금속에 윤활유를 미리 함침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회전하면서 열이 발생하면 그 기름이 표면으로 스멀스멀 나와서 윤활 작용을 하는 거죠. 와, 기름땀.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급유가 좀 어려운 가전제품이나 사모기기 같은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미끄럼 베어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현대 산업에서 훨씬 더 널리 쓰이는 구름 베어링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름 베어링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단연코 낮은 마찰과 표준화입니다. 아, 낮은 마찰과 표준화. 네, 마찰이 적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 고속 회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규격에 따라서 딱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기도 쉽고 구매나 교체도 매우 용이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아, 여기서 아하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베어링에 적힌 숫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6205 같은 번호.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랄까, 암호 해독 같은데요. 하하하, 정확합니다. 그 번호가 바로 베어링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핵심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6205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첫 번째 숫자 6, 이게 베어링의 종류, 즉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의미해요.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 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2는 치수 계열인데요. 베어링의 외경과 폭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요. 여기서는 경하중용 정도를 뜻하고요. 마지막 두 자리 05는 안지름 번호인데 이게 좀 특이해요. 안지름이 20mm 이상일 경우 이 숫자에 5를 곱하면 실제 안지름 밀리미터가 됩니다. 아, 5를 곱해요? 그럼 05면
25mm? 맞습니다. 그러니까 05는 안지름 25mm라는 뜻이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6205ZZC3, P5처럼 뒤에 막 알파벳이나 숫자가 더 붙는 건 뭔가요? 아, 그게 바로 보조기호 서픽스라는 건데요. 베어링의 추가적인 특징이나 서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ZZ다 이러면 양쪽에 금속 실드, 그러니까 비접촉식 덮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C3는 베어링 내부의 틈새,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이게 표준 CM보다 조금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아, 틈새 크기요? 네. 그리고 P5는 정밀도 등급을 나타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고정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기호까지 읽을 줄 알면 베어링 카탈로그가 없어도 베어링의 상세 스펙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9급 기출문제에서도 이 호칭번호 해독 능력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야, 이 번호 체계만 알아도 뭔가 베어링 전문가의 한 걸음 다가선 느낌인데요? 하하,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구름 베어링의 주요 종류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 워낙 많아서 이걸 다 외우기엔 좀 어렵겠어요? 혹시 응용 분야나 특징에 따라 좀 묶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모든 종류를 다 나열하기보다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기능별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가장 기본적이고 다재다능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번호 예시로 든 깊은 홈 볼 베어링이 대표적이죠. 구조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레이디얼 하중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축방향 하중까지 양방향으로 견딜 수 있어요. 마찰도 적어서 고속 회전도 가능하고요. 정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완전 만능 선수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좀 더 특수한 능력을 가진 베어링들은요? 예를 들어서 축 방향으로 강한 힘을 받아야 할 때는 어떤 걸 쓰나요? 아, 그럴 때는 앵귤러 컨택 볼 베어링이 활약합니다. 이름처럼 볼하고 베어링 홈, 그러니까 궤도라고 하죠. 이게 특정 각도, 접촉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각도를 이루면서 만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은 홈 볼 베어링보다 훨씬 큰 축 방향 하중을 견딜 수 있죠. 대신 한쪽 방향 하중만 지지하기 때문에 보통 두 개를 마주보게 DB 또는 같은 방향으로 DF, DT로 조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아, 두 개를 조합해서요? 네, 공작 기계의 아주 정밀한 스핀들처럼 높은 강성이랑 정밀도가 필요한 곳에 필수적이에요. 근데 설치할 때 축이 약간 기울어지거나 뭐 정렬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와, 그거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자동 조심 기능을 가진 베어링들이에요. 자동 조심 볼 베어링이나 구면 롤러 베어링이 대표적인데요. 이 베어링들은 외륜의 안쪽 면이 약간 구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륜이랑 전동체 전체가 그 외륜 안에서 살짝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외륜 안에서 기울어진다고요? 네, 뭐랄까 자동차 서스펜션의 볼 조인트처럼요. 덕분에 축이 좀 휘거나 설치 오차가 있더라도 베어링 자체가 그 각도 변화를 흡수해서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 설계네요. 그럼 아주 무거운 하중, 정말 무거운 걸 견뎌야 하는 경우는 어떤 베어링을 써야 하나요? 네, 그런 헤비듀티 상황에서는 주로 롤러를 사용한 베어링들이 나섭니다. 아, 볼 대신 롤러? 그렇죠. 볼은 점으로 접촉하지만 롤러는 선으로 접촉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넓은 면적으로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요. 원통 롤러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지지 능력이 매우 크고 고속 회전에도 강하고요. 아까 복합 하중 얘기 때 나온 테이퍼 롤러 베어링도 대표적인 고하중용이죠. 그리고 구면 롤러 베어링은요, 무거운 하중 지지 능력에다가 자동 조심 기능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강력한 해결사입니다. 오, 제철 설비나 건설 기계처럼 아주 극한 환경에서 많이 쓰이죠. 베어링을 넣을 공간이 아주 좁을 때는요. 그럴 땐 어떡하죠? 네, 그럴 때는 니들 롤러 베어링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바늘같이 가늘고 긴 롤러를 사용해서요, 단면 높이가 매우 낮아요. 아, 바늘처럼 가늘어서 니들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도 상당한 레디얼 하중을 지지할 수 있죠.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 핀이나 변속계 같은 데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축방형 하중만을 전문적으로 받는 스러스트 베어링도 있습니다. 스러스트 볼 베어링은 고속 회전에 좀 유리하고 스러스트 롤러 베어링은 더 무거운 하중에 적합하고요. 이야, 이렇게 다양한 베어링 중에서 내 기기에 딱 맞는 걸 고르려면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어떤 점들을 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베어링 선정은 정말 기계 설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첫째,
어떤 힘을 얼마나 견뎌야 하는가? 즉, 하중의 종류와 크기죠. 레디얼인가? 스러스트인가? 아니면 복합인가? 가벼운가? 무거운가? 이걸 따져서 볼을 쓸지 롤러를 쓸지 결정해야 하고요. 네, 하중. 둘째, 얼마나 빨리 돌아야 하는가? 회전 속도죠. 일반적으로는 볼 베어링이 고속에 좀 더 유리합니다. 셋째, 설치 공간은 충분한가? 치수 제약이죠. 베어링 번호의 치수 계열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니들 롤러 베어링 같은 공간 절약형을 고려해야 하고요. 아까 정렬 문제나 강성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넷째, 축 정렬 분량이 예상되는가? 즉 자동 조심 기능이 필요한지 여부죠. 그렇다면 자동 조심 볼 베어링이나 구면 롤러 베어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얼마나 단단하게 축을 지지해야 하는가? 강성 요구 수중인데요. 롤러 베어링이 일반적으로 강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예압이라는 기법으로 강성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예압이요? 그게 뭔가요? 예압은 뭐랄까, 기타 줄을 적당히 팽팽하게 조여서 최적의 소리를 내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 베어링 내부 부품들을 미리 살짝 눌러줘서 틈새를 없애고 강성을 높이는 기술이죠. 아하, 미리 압력을 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소음이나 설치 편의성 같은 부가적인 요소도 있겠고요. 물론입니다. 저소음이 중요하다면 깊은 홈 볼 베어링이 유리할 수 있고요. 설치나 분해가 좀 잦다면 내륜이나 외륜이 분리되는 분리형 베어링, 예를 들어 원통 롤러나 테이퍼 롤러 같은 게 편리하죠.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 버텨야 하는가, 즉 요구 수명도 중요합니다. 베어링 카탈로그에 보면 기본 동정격 하중이랑 기본 정정격 하중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걸 이용해서 예상 수명을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 구름 베어링이 수명을 다하는 주된 원인은 반복적인 하중에 의한 피로 파괴인데요. 표면이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박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야, 정말 고려할 게 많군요. 베어링 하나 고르는데도 이렇게 깊은 공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니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어링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설치나 관리 팁 같은 것도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아무리 잘 선택한 베어링이라도 잘못 설치하거나 관리하면 제 성능을 못 내고 금방 망가집니다. 핵심은 크게 4가지예요. 틈새, 끼워 맞춤, 윤활, 그리고 밀봉. 틈새, 끼워 맞춤, 윤활, 밀봉. 네, 틈새는 베어링 내부의 아주 미세한 간극인데요. 이게 너무 크면 소음이나 진동이 커지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회전할 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늘어붙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운전 중에 발생하는 열 팽창을 고려해서 적절한 초기 틈새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까 보조기호에서 본 C3, C4 같은 게 붙은 베어링은 표준보다 좀 더 큰 틈새를 가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C3가 중요하군요. 열 때문에. 그렇죠. 뭐랄까? 다리, 교량에 보면 신축 이음에 있잖아요. 온도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공간을 주는 거.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럼 끼워 맞춤은 왜 중요한가요? 끼워 맞춤은 베어링 링, 그러니까 내륜이나 외륜이 축이나 하우징, 베어링 집에서 헛돌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으로 딱 고정하는 정도를 말해요. 보통 축하고 같이 도는 링, 주로 내륜인데요. 이건 약간 꽉 끼게, 이걸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요. 반대로 정지해 있는 링, 주로 외륜은 약간 헐겁게 해서 열 팽창할 때 축 방향으로 좀 움직이거나 조립을 쉽게 하도록 만들죠. 그렇군요. 윤활하고 밀봉은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윤활은 마찰 감소, 마모 방지, 냉각, 부식 방지, 베어링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취급이 간편한 그리스를 많이 쓰고요. 고속이나 고온 환경에서는 오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봉은 이 중요한 윤활제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또 외부의 먼지나 물 같은 오염물질이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비접촉식인 금속 쉴드도 있고 접촉식인 고무 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베어링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단순한 부품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기계의 심장부에서 회전을 책임지는 정밀공학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끄럼과 구름, 레이디얼과 스러스트, 그리고 그 수많은 종류의 구름 베어링까지 각각의 역할과 특징,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베어링 번호에 담긴 비밀 해독하는 거, 그거 정말 흥미로웠어요.
표준화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베어링을 쉽게 구하고 교체할 수 있다는 점, 반면에 미끄럼 베어링은 때로는 특정 기계만을 위한 완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베어링의 세계는 정말 넓고 깊죠.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자동차 바퀴가 스르륵 굴러가거나 하다못해 컴퓨터 쿨링팬이 조용히 도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그 안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 작은 영웅, 베어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 모든 회전도에는 베어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변의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아는 것이 때로는 복잡한 기계 문제를 진단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것은 대부분 지구상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베어링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경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극저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 혹은 강한 산성 용액 속에서 작동해야 하는 베어링이라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강철이나 일반 윤활유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텐데요. 과연 그런 극한 환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소재와 설계 그리고 윤활 방식이 필요하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도전적인데요. 그런 극한의 베어링은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을 품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베어링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